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가 월드 프리미어 리뷰를 했다고 해요. 온라인에서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드라이브 디파이너스라고 합니다. 포르쉐가 그냥 마치 전기차나 아니면 마치 뭐 미래의 차나 뭐 그런 거 다 아니고 운전하는 게 우리를 정의한다. 포르쉐는 운전이지,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뉴 파나메라 터보 S 스포츠 투리스모라고 나왔습니다. 터보 S 스포츠 투리스모, 이름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아마 이름 길이로 따지면 포르쉐만큼 긴 브랜드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이 이름이 이렇게 긴 이유가 있어요. 파나메라 라는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터보, 고성능차에 터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터보가 심지어 없어도, 타이칸 같이 터보가 안 달려있는 차도 터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터보가 있어도 그냥 992 보통 노멀 버전은 터보라고 안 붙여요. 그러니까 이건 고성능이라는 뜻의 터보지 이게 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뒤에 S가 또 붙었죠. 터보보다 조금 더 센 거 S가 붙습니다. 스포츠 투리스모는 이 그란 투리스모처럼 이가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을 스포츠 투리스모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외건형 자동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멋지네요. 21인치 911 터보 디자인 휠 2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터보 디자인 휠을 여기다가 장착하는 거군요. 21인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직경이 큰 그런 휠을 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운전자가 중국인 여성으로 보여요. 지난번에 992 출시 때도 그랬지만 포르쉐는 지금 중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르쉐의 신차 발표에는 항상 중국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어드밴스드 콕핏이라고 되어 있는데, 콕핏이란 표현 뭐 요즘 많이 쓰잖아요. 뭔가 디지털 콕핏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콕핏이라고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운전석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 조금 신기한 거는 앉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켜집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다 켜지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뿅 하면서 뭐가 불이 켜지죠. 근데 켜지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지금 이 차는 운전자가 앉아서 이렇게 출발할 준비가 될 때쯤에 켜집니다. 지금 다 충분히 괜찮은데 타이밍까지 맞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뉴 파나메라 4S E 하이브리드라고 써있군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란 얘기죠. 하이브리드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이런 식으로 초록색의 캘리퍼가 들어가는데 이게 포르쉐 하이브리드의 특징이죠. 휠 디자인은 글쎄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 않은데 파나메라 스타일 휠이라고 써있네요. 이거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있어서 여기서 멀리서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열리는 걸 보여주네요. 그리고 실내를 보여주는데 왼쪽 오른쪽 시트 둘 다 버킷 시트라는 거, 이거 파나메라 타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4명이 다 스포츠 시트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탈 수 있는 거, 이게 파나메라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 큰 게 들어있어요. 무슨 아이패드만한 게 들어있네요. 실제로 이게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첨단 자동차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고급 자동차라면 요 가운데 요 정도의 디스플레이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버튼들도 사실 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마도 요 디스플레이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요걸 빼게 되면 그래도 어쨌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 밑에 버튼들을 물리적으로 또 빼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윗부분에 보면 에어컨 벤트가 있잖아요. 요 벤트를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전동이에요. 이 에어컨 벤트가 다 전동이라서 그걸 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거든요. 뭐 테슬라 모델 3나 이런 것도 터치스크린으로 옮기게 돼 있는데 글쎄요, 그게 편한가? 특히 뒷좌석에서는 이게 조금 일단 고급스럽긴 합니다. 일단 첨단 느낌이 나요. 딱 내리면 알아서 벤트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 벤트를 누군가 손으로 조작하려고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조작했을 때 이거 고장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은 좀 없는 게 벤트가 보이는 곳에 있지 않고 이 내부에서 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런 걱정이 없는데, 이 포르쉐는 이런 식으로 벤트 자체가 밖에서 움직이는 게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더 첨단 느낌도 나긴 하지만 어쨌든 고장 우려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왼쪽 오른쪽에 공조 장치를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양쪽이 다 온도를 다르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미디어도 이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고, 볼륨 조절 다이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통풍 시트, 트렁크 이런 것들을 다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버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 여기 조그만하게 뭐가 있는데, 이 조그만한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수납 공간인데요.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넓은 입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죠. 뭐 어쨌든 포르쉐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돼요. 아, 멋있잖아. 아, 인테리어도 멋있고 뭔가 품질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우, 하늘을 날고 있네요. 파나메라 터보 S고요. 630마력이라고 써있네요. 630마력. 어마어마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4리터 트윈터보 V8 엔진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새롭게?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파워트레인에선 크게 바뀌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뒤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꽤 많이 바뀌었어요. 멋있어졌어. 멋있어졌어. 외관에서 큰 변화를 느끼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포르쉐를 직접 소유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게 신형인지 구형인지 구별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4S E 하이브리드 시스템 파워라고 되어 있죠. 560마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 그리고 모터 이렇게 합쳐서 560마력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4S E 하이브리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이게 끝판왕이 아니고요.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 E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판왕에다가 하이브리드를 붙인 게 있는데, 그거는 660마력입니다.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출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요. 여기서 나오는 건 Increased Electric Rang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동 장치를 이용해서 주행거리를 늘려준다는 뜻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그냥 전동 모드로 그냥 아예 엔진을 작동 안 시키고 쭉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 역할을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전기차처럼 갈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식, 전략을 좀 바꿔서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군요. 근데 여기 굳이 오퍼레이팅 스트래티지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지 않고 오퍼레이션 하는 방식을 바꿔서 멀리 가게 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에이스피드 포르쉐 더플 커플렁이라고 써있는데요. 더플 커플렁 다 알고 계시죠? PDK를 에이스피드 포르쉐 더플 커플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플 커플렁 하면 무슨 뜻이냐면 더블 클러치라는 뜻입니다. 더블 클러치를 더플 커플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DCT라고 하는 거, DCT에 대해서 많이 감정들이 안 좋으실 텐데, 포르쉐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DCT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 어떤 성능과 연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현대차도 지금 8단 습식 DCT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능을 직접 비교해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그렇구나. 역시 에이시안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뉴 스티어링 휠 제너레이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런 것에 제너레이션이란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포르쉐의 새로운 핸들 세대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멋지잖아요. 이전에 911도 굉장히 멋진 핸들을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911 핸들은 이 가운데 버튼들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시죠? 밑에 이 드라이브 모드를 돌리는 다이얼, 그리고 눌렀을 때 작동되는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약간 흔들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젠 거의 들지 않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전반적으로 굉장히 멋있네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에어 컨디셔닝이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첨단적인 부분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여기 센터 벤트, 뒷좌석 벤트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걸 디지털로 하는 거, 이런 걸 보여주고 있네요. 스포츠 트리스모가 지나가고요. 여기 따라갑니다. 여기 따라가서 나란히 주행을 하게 되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나와 있네요. 램프가 바뀌었어요. 이 그릴 부분에서 램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이거 굉장히 멋있네요. 그리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있는데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뭐냐면,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이 차체의 높이를 올리거나 낮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차체를 지금 굉장히 낮춘 편이어서 스포티한 주행이 적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가변 댐퍼라는 것하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하고 혼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가변 댐퍼 같은 건 댐퍼를,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할까 부드럽게 할까를 선택하는 거고요.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의 길이 그냥 스프링에 해당되는 겁니다. 코일로 된 요 스프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기 튜브가 그 스프링을 대신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안에 댐퍼도 가변으로 돼 있지만 어쨌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면 스포츠 주행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을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포르쉐 파나메라는 하는데 뭘 하는데요 뭐. 뉴튼드 셰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새롭게 조율된 셰시 시스템이라는 건데, 셰시 괜찮았는데 뭐 또 굳이 괜찮은데 뭘 또 새롭게 조율을 하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 보면 저는 특이한데요. 여기 60km 속도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여기 RPM이 나타납니다. RPM이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RPM을 이렇게 보여줘요. 포르쉐 감성이라는 거니까 네, 이해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지금 여기 같이 나오면 어떤 형태일까, 그게 되게 궁금한데,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네요. 포르쉐 내비게이션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지금 못 쓸 수준입니다. 다들 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계세요. 포르쉐 내비게이션은 진짜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아직 좀 갈 길이 멀어요. 자, 다음은요,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가 나오네요. PCCB고요. 이거 다 옵션이에요. 911도 옵션이고 다 옵션인데, 옵션 가격이 한 2천만원 정도 할 겁니다. 당연히 이 옵션은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정말 다 달아, 그래서 새롭게 껴야 돼, 3천에서 4천만원 정도를 소모품비로 내야 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완전히 달아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차가 폐차될 때까지 한 번 정도 갈면 많이 가는 건데, 어쨌든 갈 때 몇 천만 원을 내셔야 되니까 꼭 이게 필수적인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더 잘 서요,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렵고요. 브레이크는 다 잘 섭니다. 포르쉐 중에 잘 안 서는 브레이크는 없어요. 포르쉐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PCCB를 쓰느냐? 이건 레이스 상황 같이 아주 다이나믹한 상황, 그런 경우에 아주 도움이 되고요. 열이 많이 오르지 않고 빠르게 식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PCCB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 구르는데 무게가 가벼워지죠. 일단 디스크가 좀 작아져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아니, 많이 더 가벼워집니다. 이 스프링 하 질량이잖아요. 스프링 하 질량은 조금 가벼워져도 차체에선 엄청난 무게가 낮아지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 모든 것이 더 좋아집니다. 스프링 하 질량은 그냥 낮추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 디스크도 스프링 하 질량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카본 세라믹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주행 성능이 좀 더 좋아지죠. 분진도 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은데 값이 비싼 게 유일한 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너무 멋있네. LED 매트릭스 메인 헤드라이트라고 써있네요. including 포르쉐 다이나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 그러니까 PDLS라는 거예요. 이렇게 코너 돌 때 알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매트릭스 메인 헤드라이트라는 건 램프 안에 이렇게 망처럼 돼 있어서 그 안에 일부분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SM6처럼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LED 테일 라이트 스트립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뭐냐면 양쪽에 라이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스트립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뻗은 라인을 갖고 있다, LED 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거 DRL처럼 켜지는 건지 밤에만 켜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이게 중요한 점은 이 라이트 뭐 닮지 않았습니까? 이 라이트 뭔가 내가 오늘 보고 온 것 같아? 팅어 같다고 하면 진짜 너무 치욕적인가? 누가 누구를 따라한 건지 대충은 알 것 같지만, 네, 아무튼 굉장히 닮은 것 같은 제 기분에 좀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는 가운데가 끊겨 있었던 것이 이제 하나로 연결이 돼서 좀 더 예쁘게 됐고, 좀 더 굵게 됐고, 좀 더 여러 가지로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일단 테일램프는 더 예뻐졌네요. 멋있어요. 포르쉐 이너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너 드라이브라는 게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여기 써 있는 건 including adaptive cruise control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adaptive cruise control이라는 건 앞차가 갈 때 거길 따라가면 속도 조절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더 빨라지면 같이 빨라지고 같이 느려지고, 그리고 코너링이 되면 코너가 나타나기 전에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는 거, 이런 기능들을 다 포함해서 이너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액티브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는데 PAA, 그러니까 뒤쪽에 날개를 올려주고 접어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이게 1차선도를 이렇게 2차선으로 만들어서 가도 되나? 이거 신고 가능가?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스포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PDCC 스포츠라고 되어 있네요. 가변 댐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어 엑셀 스티어라는 게 있고요. 리어 엑셀 스티어는 아시겠지만 앞바퀴를 꺾으면 뒷바퀴도 따라서 꺾이는 그런 기능이에요.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꺾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주차할 때, 출차할 때 편하게 하거나 이 두 가지를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죠. 끝났어요? 하이라이트 끝났습니까? 그래요. 포르쉐 파나메라 우리 모두의 로망 같은 차잖아요. 사실 포르쉐 911은 로망이 아닐 수 있어. 911은 어떤 사람한테는 로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좋긴 한데 내가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파나메라는 세단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간 갖고 싶은 자동차,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 1억 8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자동차거든요. 보통 어지간하면 2억이 넘는 자동차죠.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자동차에 대한 로망, 그게 굉장히 큰데 그 또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파나메라란 로망이 있었지 라는 걸 잊을 때마다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하면서 잠깐 너 나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돈 더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언제 사야지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좋은 차를 볼 때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리뷰 괜찮을까요? 이렇게 세계 최초로 공개한 거, 이런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방송으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영상 만들면 이런 거 재밌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괜찮으시다면 종종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